기계로 피부 나이를 측정을 해봤어요. 19살이 나온 거예요. 저 30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제가 어딜 가나 듣는 소리가 있어요. 너 피부 진짜 좋다. 이 소리를 인사말처럼 듣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거기에 피부 나이를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피부 나이를 측정을 해봤어요. 19살이 나온 거예요. 저 30인데. 근데 저 피부과 안 다니거든요? 리프팅 시술을 안 받은 지도 1년이 넘었고 오직 홈케어로만 관리를 하는데 피부과 가서 한 방에 강력하게 받는 관리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추천 싹 빼고 더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피부 좋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과 꼭 지키는 것.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사소해서 뭐 이런 것까지 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 부분을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 이런 습관을 또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선크림이에요. 너무 뻔한데? 라고 생각하셨죠? 너무 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여서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9살 때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얼굴에 불똥이 튀어서 여기 눈 밑에 화상을 입었었어요. 상태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9살이면 피부가 진짜 연약할 때잖아요. 그래서 1년간 저는 체육 수업을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모자를 쓰고 다녔었어요. 이미 화상 흉터는 생겼지만 엄마가 더 심해지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선크림을 꼭꼭 바르고 다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살 때부터 30살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밖에 나가본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지금이야 다들 선크림 챙겨 바르시죠? 저는 특히나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이르게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피부를 좀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얼굴만 바르고 이 목이랑 몸은 좀 잘 안 발랐었거든요? 확실히 선크림을 안 발랐던 부위들은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이 내 피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를 요즘 들어 더 느끼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어떤 선크림이든지 다 상관없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자외선 차단만 제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선크림은 매일매일 꼭꼭꼭 바르세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으로 넘어가서 제가 꼭 하는 두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손을 진짜 자주 씻기도 하는데 특히나 얼굴을 만지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도 무조건 손을 다 씻고 클렌징을 하고 스킨케어를 할 때도 무조건 손을 씻고 스킨케어를 해요. 어느 정도냐면 손을 씻고 스킨케어를 하러 가기 전에 뭔가 핸드폰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물을 마셨다 이러면은 손 한 번 더 씻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손을 씻고 수건을 닦은 딱 그 상태, 이 상태에서만 스킨케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과 화장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동선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씻고 나와서 이제 머리를 말리고 스킨케어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드라이기도 손으로 짚고 그리고 손으로 머리에 이렇게 제품도 바르니까 무조건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그대로 또 손을 다시 씻고 이 깨끗한 상태로 다시 화장대에 앉아서 스킨케어를 하거든요. 손에 이물감이 있으면 얼굴을 절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이물감이 없어도 손 씻고 나와서 손이 약간 촉촉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상태일 때만 얼굴을 만지지 그 이외의 상태에는 그 손으로 얼굴에 뭔가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에 따뜻한 물? 절대 노노. 저는 샤워할 때는 무조건 뜨거운 샤워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얼굴 아래 몸매만 해당하는 얘기고 얼굴에는 절대 뜨거운 물이 닿을 수가 없게 해요, 저는. 얼굴을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면은 얼굴에 있는 모공들이 열리고 이거를 찬물로 닫아준다고 해도 전 잘 닫히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 모공 걱정 때문에 저는 무조건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을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다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이제 찬물로 이렇게 얼굴을 한 번 더 씻어주는데 마지막에 찬물로 하는 거는 약간 부가적인 것 같고 미지근한 물로 씻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얼굴은 그렇게 당기지 않는데 여기 얼굴 아래 샤브샤브한 이 부분들은 뭘 발라도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뜨거운 샤워는 못 잃어.
네 번째는 클렌징 폼인데요. 자꾸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트러블이 계속 나시는 분들, 혹시 약산성 클렌징 폼 쓰세요? 그럼 클렌징 폼을 약산성이 아니라 약알칼리성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 순하고 자극이 적어서 민감성 피부분들이랑 건성 피부들한테 적합하고, 알칼리성은 세정력이 좋고 뽀득뽀득하게 씻겨서 유분기가 많은 지성분들이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의 환경을 따져봐야 돼요. 저도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민감한 편인데 저녁에는 무조건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화장을 되게 꼼꼼하게 하잖아요. 코렉터도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파우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단계로 피부 메이크업을 하는데, 클렌징을 할 때 이거를 꼼꼼히 씻어주질 않으면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산성 제품들은 순하고 자극이 적은 대신에 세정력이 확실히 약알칼리성보다 약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피부에 트러블이 계속 나는데 이유를 못 찾다가 이 클렌징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약알칼리성으로 바꾸고 그 문제가 싹 사라졌거든요. 저는 클렌징에 있어서는 순한 것보다 그 기능이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오일이랑 약알칼리성 폼 클렌징이랑 거기다가 초음파 클렌징 브러쉬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남은 화장품이 없게 완전 깔끔하게 클렌징을 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얼굴에 수분을 다 빼앗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너무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상태가 정말 안 좋다 하면은 클렌징 브러쉬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일단 클렌징의 본질은 깨끗하게 다 씻어내는 거,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얼굴 건조한 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다섯 번째,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시간을 없앱니다. 세수를 하자마자 스킨케어를 하는데요. 만약에 세수를 하고 바로 스킨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저는 안 씻어요. 최대한 미루다가 이제 스킨케어까지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때 씻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단계에서 얼굴에 있는 유수분을 싹싹싹 다 빼놨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스킨케어는 무조건 보습 또 보습, 거기다가 유분감까지. 진짜 얼굴이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토해낼 때까지, 얼굴이 막 번쩍번쩍 막 기름기가 좔좔 흘러 넘칠 때까지 스킨케어를 해놓고 자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물 세안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진짜 보습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6번째, 1일 1팩을 합니다. 근데 이 1일 1팩이 각 잡고 하는 1일 1팩이 아니에요. 저는 샤워를 하고 드라이를 하기 전에 무조건 마스크팩 아니면 토너팩 뭐라도 얼굴에 붙이고서 머리를 말립니다. 이게 드라이를 할 때 바람으로 말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렇게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다 보면 이 수분감을 진짜 엄청나게 빼앗기거든요. 바싹바싹 말라요, 피부가. 특히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팩으로 이렇게 얼굴에 방패막을 하나 씌워주고 드라이를 말립니다. 이건 진짜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라면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어디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든지 해도 항상 얼굴에 뭘 붙이고 돌아다녀서 너도 참 징글징글하다 이 소리를 진짜 맨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드라이할 때 피부 수분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거 꼭 해보세요. 그리고 7번째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아침 저녁도 루틴이 또 따로 있고 시즌별로도 따로 있고 피부 컨디션별로도 따로 있어요, 루틴이. 근데 뭐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 일단 기본 베이스는 수분감, 내 피부의 수분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스킨케어로 구성을 한 다음에 낮에는 메이크업을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제형이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들로 구성을 하고, 저녁에는 무조건 영양감 이쪽으로 구성을 해요. 또 시즌별로도 우리나라의 연교차가 거의 뭐 40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제품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마다도 제품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저는 환절기 때마다 아니면은 뭐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피부가 한 번씩 크게 뒤집히는데, 이럴 때마다 치트키처럼 이렇게 꺼내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용하던 화장품의 개수를 완전히 줄여버리고 회복 크림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물에 집중을 해서 진정 성분이 뛰어난 그런 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저만의 방법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건 궁금하시면 댓글 써주세요. 아무튼 피부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피부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루틴이 있어야 피부가 막 뒤집히더라도 다시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음 8번째는 마사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 더 효과를 체감을 하고 있어요. 제 얼굴형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도 제가 괄사의 중요성 그리고 디바이스 하나는 제가 그렇게 제품 하나를 각 잡고 영업 영상을 찍지 않는데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안일해지잖아요. 이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요즘 둘 다 잘 안 했거든요. 이 마사지를 안 했더니 사진 찍으니까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창 관리를 열심히 할 때는 그냥 사진을 찍어도 여기가 착 올라붙어가지고 여기 꺼짐도 없고 진짜 얼굴형이 예뻤거든요. 포토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요즘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맞다! 이게 내 원래 얼굴형이었지. 그래서 또 다시 마사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제가 영상 찍는다고 조명을 한껏 열심히 켜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볼 것은 별로 없는데? 얼굴은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야외에 이 자연광에 있을 때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때보다 살이 빠지거나 찌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차이가 좀 심했어요. 역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 난다고 다시 마사지를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이거는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감사한 DNA인데요. 저는 채소를 되게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을 먹긴 먹는데 제가 막 나서서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어 해서 맨날 시켜 먹고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떡볶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의 원성을 사죠. 치킨도 튀긴 것보다는 구운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고기보다 전 해산물을 훨씬 더 좋아해요. 단맛보다 신맛 좋아하고 좀 프레쉬한 그런 식재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가공육도 진짜 잘 안 먹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햄이나 소세지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했어서 그런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자취 10년 차인데도 그런 것들을 맨날 찾아 먹고 쌓아두고 하지 않아요. 가공육보다는 그냥 육류를 섭취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육류보다는 해산물을 섭취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채소 러버. 약간 시기마다 채소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을 막 죽어라 먹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완두콩, 바로 직전에는 당근이었어요. 그리고 밀가루도 막 절대 안 먹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 먹어요. 먹는데 엄청나게 매 끼니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리가 뭐 한식이라든지 분식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서양 쪽에 좀 치중돼 있어요. 서양 중에서도 좀 지중해식? 이런 좀 가벼운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가볍고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또 피부로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이제 호르몬 때문에 미쳐가지고 막 점심에 마라탕 먹고 저녁에 막 또 뭐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거 먹고 그럴 때 당연히 있죠. 근데 며칠 미쳐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건강한 음식으로. 이게 뭐 위장이 좀 잘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식습관이 건강한 거는 제 원래 입맛도 있겠지만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돼요. 나는 이게 맛있어. 건강한 음식이 되게 잘 맞아. 이런 거 먹다 보면은 괜찮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 있다 보면은 이 원재료의 맛들이 잘 안 느껴지는데 여기서 멀어지면은 이 원재료들의 맛과 향이 되게 풍성하게 느껴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좀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는 설탕이 없어요. 전부 다 저당 그리고 대체당으로 싹 바꿨는데 이것도 또 건강한 식습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면서 공유하고 싶었던 나의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들 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